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신풍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 왼쪽에 보시면 저희 또 무료 텔레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슈되는 종목들, 이슈들, 관련주들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대문에 텔레그램 사진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가 승인이 떨어졌죠. 긴급 승인이 떨어졌고 머크사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보류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가 들어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뭐 우리나라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종근당 이슈도 나파벨탄 이슈도 나왔고, 그리고 뭐 세종 메디칼 이슈도 장 전에 나왔고, 그리고 또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던 게 또 뭐였습니까? 세종 메디칼, 한국 BNC 등등 치료제 관련들이 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과거 이제 화이자 백신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그러니까 화이자 관련주들이었죠. 뭐 KPX 생명과학, 뭐 제일바이오, 또 뭐였습니까? 제일약품, 우리바이오, 제일약품, 서울제 이런 종목들이 다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나오면 다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대려 화이자 관련주들은 더 강하게 움직였었고, 개별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도 물론 시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주가 큰 폭 하락, 피라맥스 경쟁 뒤처지나, 이거 23일 기사인데요. 뭐 긴급 사용 승인 검토에 착수를 했다, 화이자가. 그래서 어제 주말에 오늘 결과물이 나온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이미 제가 신풍제약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이자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와가지고 승인이 되는 거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의학적으로 뭐 임상이 진행되는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평가 요소를 보면은 뭐 누가 효과를 봤다더라, 뭐 좋다더라,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결과물로 나와 있는 데이터,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화이자의 치료제가 좀 긴급 승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벽 이제 12시 10분에 나온 건데 10만원대 매수 손절해야 하나요? 상장 폐지설까지 신풍제약 투자다 한숨이다. 신풍제약 15만원대에 매수한 자영업자분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네요. 리포트를 내는 곳은 거의 없다. 바이오 치료제 중소형주로 움직였었던 종목 리포트가 원래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리포트가 없다 해가지고 무조건 안 좋은 종목이다 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애널리스트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밸류에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이슈도 많이 나왔었죠. 뭐 불법 리베이트, 분식회계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 보면은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었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이거 오늘 아침 나온 이슈인데 필리핀 현지 임상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현지 임상 시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의 니클로사마이드도 중단을 결정을 했는데 환자 부족이 그 사유였고, 그죠? 대웅제약, 그리고 필리핀에서 경구용 치료제 피라맥스도 신풍제약도 임상 완료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 완료 시점을 내년 4월로, 올해 10월 15일이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얘기가 많았죠. 도대체 이거 언제 중간 결과라도 언제 발표를 하냐 라는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2022년 4월 15일까지로 좀 딜레이가 됐는데, 6개월 정도 딜레이 됐는데, 뭐 임상에서 6개월 딜레이는 뭐 그렇게 뭐 큰 이슈는 사실 아니에요.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첫 번째 임상 3상 환자 등록을 완료를 했다. 1420명인데 어쨌든 요거에 대한 결과물을 기다려 봐야 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장 반응을 해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세종 메디칼,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일동제약, 한국 BNC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오늘도 대롱대롱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피 양매수 시장이었습니다. 양매수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외국인 기관들의 좀 매수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개인들의 매도는 뭐 나왔습니다만, 외국인들도 매수 나왔습니다만,
보통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장에. 근데 금융투자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사모펀드 2만 주 매도하는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공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공매도 평균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 믿을 만한 그 사실 수치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평균적인 매도가를 내준다 뭐 이 정도인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 가격이 뭐 33,000원, 34,000원에서 머물던 가격이 3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공매도를 쳤다는 거는 공매도 불타기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계속 지금 몇 달, 한 달 넘게 지금 계속 요 구간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날 언제였죠? 23일 목요일 날 한번 윗꼬리 줄 때 이상한 찌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얼마다, 예, 뭐 그러면서 이제 움직였던 상황인데, 그런 거는 기사를 안 내느리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외적인 뭐 이슈라든지 뭐 이 종목만의 이슈, 그리고 뭐 수급, 뭐 공매도 상황, 그리고 뭐 경쟁사들의 상황,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신풍제약이 뭐 엄청 우호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빨리 21선만 회복을 해줘도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을 소화하러 가려는 그런 심리 자체가 생길 건데, 20일 물량조차 아직 소화를 못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 60일 뭐 4만원 구간, 4만 5천원 구간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뭐 뉴스에서 보신 대로 뭐 10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내일까지 이제 대주주 이제 매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신풍제약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금액을 매수했는지까지는 뭐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이고 굉장히 핫했었고, 근데 이제 매도 타임을 놓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일 시간에 6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일단 보면서 또 내일 코멘트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저희 허브경제 검색하시면요, 저희 마지막 허브산타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허브산타 이벤트 진행이 되니까 2022년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 2021년에 투자가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번 이벤트 한번 꼭 참여해 보시고요. 화면 왼쪽에 보이는 텔레그램 채널은요, 요거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셔가지고 좀 혼자 이렇게 좀 망망대해에 떠있는 느낌의 시장을 보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구나 정도는 체크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